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인데요. 그 13번째 월급이라고 그러죠. 연말정산입니다. 우리 1,400만 근로자분들의 꿈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바뀐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개정된 사항을 조금 숙지하는 뭐가 바뀌었는지 조금 검토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인데 우리 근로자분들 편하게 연말정산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 이용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 그런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환급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가게 살림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래서 가게 살림에 보탬이 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이번 시간은요.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이죠.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요. 개정된 세법은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그 내용 같이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개념이에요. 연말정산인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개념을 잘 아셔야 나중에 이제 가게에 보탬이 됩니다. 환급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왜 나오는지 아셔야 되니까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요. 이게 A라는 법인이고요. 우리 근로자분 성함은 홍길동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 월급을 줍니다. 그죠?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주면 대한민국 세법은요. 돈 주는 회사한테 세금을 띄고 주게 합니다. 매달 월급을 줄 때마다 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2011년도 분에 대한 급여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1월 1일부터요. 12월 말까지에 대해서 매달 월급 줄 때 A법인이 징수를 해요. 세금을 띱니다. 근데 정확한 값으로 세금을 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로자분들이요. 연중에 보험료 내신 거, 병원비 지출하신 거, 애들 학비 지출하신 거, 연금저축 가입하신 거 이런 자료들에 대한 거를요. 12월 말까지 쓴 거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근로자분들이요. 근데 연중에는 알 방법이 없으니까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A법인한테 세금을 띄게 하냐면요. 간이세액표라는 걸 제시를 해요. 대충 띄라는 표예요. 급여하고요. 식구 수에 대해서 당신 월급이 300이냐? 혼자 사냐? 그럼 이만큼을 떼라. 당신 300인데 식구가 5명이냐? 그러면 이만큼을 떼라. 라고 테이블로 짜져 있는 거예요. 연초에 발표를 합니다. 국가가.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은 월 300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대한민국 표준가족 4인 가족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300만 원의 4인 가족일 땐 대충 월 10만 원씩 떼라. 라고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12번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은 12달이니까 그러면 12달을 이렇게 120만 원을 A법인이 홍길동 씨 급여 줄 때 떼고 그죠? 징수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충 뗐다 이겁니다. 대충 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바로 잡는다는 뜻이 정산이에요. 정산. 그러면 이제 12월 말 지나면 2011년도 1년 동안 홍길동 씨가 보험료 내신 거, 의료비 지출하신 거, 카드 쓰신 거 이런 게 다 집계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12년이 되죠. 그러면 홍길동 씨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서 자료 달라고 그러고 병원 가서 달라고 그러고 카드사 찾아가서 달라고 그러고 얼마 바빠 죽겠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국세청이 대신 해줍니다. 국세청이요. 그러면 이제 카드사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세청에 자료를 쏴줘요. 그럼 국세청은 그 자료를 취합해가지고요. 그걸 띄워놓습니다. 그게 예스원이에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입니다. 2012년 올해분 같은 경우는요. 1월 15일부터 오픈이 될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그쪽에 가셔서 홍길동 씨가 이제 식구들 거는 인증서라든지 그런 거 살짝 가미하셔가지고 자료를 뽑아 오시는 거예요. 이게 자료를 뽑아서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건요. 2월 급여 줄 때 이제 홍길동 씨가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는 거예요. 이 뽑아온 자료를 바탕으로요. 근데 이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회사에 제출을 했더니 회사가 뭐를 하는 거냐면 연말 정산을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세금 계산하는 겁니다. 대충 떼놨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세금이 100만 원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홍길동 씨 입장에는 120만 원을 떼갔는데 어떻게 해요? 정확한 세금이 100만 원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A법인은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면 환급을 해드려야 돼요. 얼마를요? 20만 원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150만 원이면 어떻게 될 거냐? 뭐 가슴 아프지만 뭐 이런 일도 나오면 이런 경우에는 더 떼야 돼요. 이걸 우리 징수세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요런 걸 연말 정산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낸 세금을 대충 뗐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서 돌려받거나 부족하면 더 내야 되는 것. 이게 연말 정산인데 이때 우리가 자료를 안 뽑아서 내시면 어떻게 해요? 환급을 덜 받으시거나 징수세액이 늘어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자료를 빠짐없이 뽑으셔서 또는 챙기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3번째 월급이라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번외 소득은 아니에요. 본인이 낸 돈 찾아오시는 겁니다. 13번째 월급이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의미는 있어요. 왜? 빠뜨려 갖고 소득을 우리가 세금을 더 낸 결과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건 좀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가게 살림에 보탬이 안 되니까 잘 챙기자. 자, 그런데 개정된 사항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조심하실 거 두 가지 여기서 한꺼번에 짚어드리고 갈게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국세청에서 자료를 뽑아 오시는 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소득공제 대상 가운데 국세청으로 자료를 안 보내주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본인이 연중에 계속해서 자료를 챙기셨다가 빠진 부분은 따로 챙기셔서 내셔야 돼요. 첫 번째, 국세청 자료 맹신하시지 마시고 그거 나머지 것도 이외의 것도 있을 수 있다. 제가 조금 검토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세청에서 이렇게 금액이 뜨는 거는요. 그 금액 자체가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거는 이제 담당자들이 하실 거예요.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공제가 되는 거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조금 참조하시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 더 필요한 건 빠진 자료를 챙겨서 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 요게 이제 우리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확인을 조금 해볼게요. 자, 이제 바뀐 내용부터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해볼게요. 우리 연말정산 아마 몇 년씩 해오신 분들은 뭐 해마다 바뀐 부분은 검토는 안 하고 그냥 회사에서 이때 되면 뭐 갖고 와라 그럼 갖다 내기만 하시고 이렇게 할 텐데 바뀐 내용 부분을 검토를 하시면 공제 금액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에 지출한 게 있으면 찾아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제일 먼저 보시면 올해 개정되는 게 다자녀 추가 공제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게요, 뭐냐면 네, 자녀가 많으면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해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요 다자녀가요, 보시면 2명부터 다자녀예요. 2명부터 다자녀예요. 근데 2명이면 100만 원을 빼줍니다. 100만 원을요. 작년엔 50만 원이었어요. 이제 작년 건 아실 필요 없고, 이제 그쵸? 2명이면 100만 원이고요. 여기에 1인 추가하시마다 200만 원씩 가산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2명일 때 100인데 3명이면 200이 추가되니까 어떻게 돼요? 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조심하실 거 말씀드릴게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이 신고하시는 겁니다. 소득공제신고서에 반영을 하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여기에 반영을 안 하시면 공제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자녀 추가 공제에 대한 금액이 조금 늘어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부금 공제 확대가 됐어요. 이 기부금 공제가 확대가 됐는데, 기부금 공제에서 올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자, 국세청에서요, 우리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기부금 자료를 취합을 해서 좀 줄 겁니다. 우리 기부금 공제 받으셔야 되니까. 그런데 많이 빠져 있을 거다. 많이 빠져 있을 거다. 많이 빠져 있을 거란 얘기는 뭐예요? 본인이 영수증을 챙기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공제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야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제만, 금액만 확대가 된 게 아니고요. 이제 작년도까지는 부모님이 기부하신 거는 공제를 못 받았어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제가 용돈 들여서 기부했겠지, 부모님도, 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 직계 존속이죠. 기부하신 것도 공제받는 데 해당이 되고요. 네, 우리 세 번째인데요. 월세 공제가 이 증빙이 조금 간소화가 됐어요. 증빙이 좀 간소화됐어요. 집주인하고의 마찰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입자들을 조금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집주인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는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제출이 지금 면제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따라서 그 집주인 눈치 안 보시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끔 과세관청이 혜택을 줬으니까 이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주택자금 상환증명서를 빼시고요. 이제 등본하고요.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요. 또 하나는 돈 준 내역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무통장 입금이든 뭐든 이런 돈 나간 내역 있죠? 월세 지급한 내역. 그것만 확인되는 걸 회사에 제출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요. 이 네 번째가 노후를 대비하는 우리 좋은 수단 가운데 하나죠. 국민연금이 생활비, 최저생계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금 저축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금액이 작년까지는 300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연 400이 한도입니다. 이게 이제 개정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이제 교재로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이제 보시죠. 세법 2011년 귀속분이에요.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 다자녀 추가 공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자녀 2명일 때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시마다 어떻게 해요? 200만 원씩 가산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기부금 공제 대상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어머니가 하신 것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두 번째 보세요. 직계 존비속에 대한 얘기가 들어와 있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월세 공제 시 제출 서류에 우리 2010년 옛날 거는 주택자금 상환증명서가 있죠. 그러나 2011년 귀속분에는 어떻게 해요? 주택자금 상환증명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정기부금 한도가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 늘어났죠. 그렇죠? 뭐 그 비율이나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모르셔도 그냥 늘어났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되고요. 그 밑에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소득공제가 지금 100만 원 정도 늘어났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요. 300만 원에 맞춰서 연금저축 같은 데 가입하셨던 분들은 금액을 좀 늘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올해가 아니라면 뭐 내년이라도. 그렇죠? 계속해서 적용이 될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보시는 거고요. 그게 주요 개정 내용이고요. 자, 이제 간소화 사이트에 대한 이용을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 밑에 1번 보세요. 2011년도 소득공제 자료 조회 출력 서비스가 2012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지금 예정된 건 15일부터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공인 인증 절차를 거쳐가지고요.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고 뽑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 볼까요? 제공 자료인데 웬만한 자료 다 있다. 근데 웬만한 자료지 모든 자료가 아니다. 그거 조심하시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빠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 각자 증빙을 챙기셔서 내주셔야 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는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공제 신청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걸러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금액이 실제보다 적은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수증을 직접 챙기셔서 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 만약에 빠뜨렸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빠뜨립니다.
저도 이제 막 몇 년 지금 수년간 하지만 그러면 5월 달에도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것도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되는데 그때까지 가면 안 돼요. 다 내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예, 우리 이번 시간은 개념하고요. 연말정산 그리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이용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 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 시간에 한 건데 내용 검토하는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1번이에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인인 경우에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으로 300만 원이 적용된다. 우선 이제 정답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려보면 정답은 5예요. 예, 2명일 때 우리 100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1인이 추가가 되면 200만 원씩 가산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둘일 때 100, 이제 셋이니까 1인 추가가 되니까 200만 원이 가산돼서 300만 원이 되겠죠. 만약에 4인이라면 또 200만 원이 가산이 되니까 5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올해 출산을 하셨으면요. 출산 공제에다가 다자녀 추가 공제까지 중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 빠뜨리지 마세요. 속상하잖아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이 기부한 기부금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얘기다.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X예요. 올해부터는 직계존속이 기부하신 것도 주로 이제 부모님이 되겠죠.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기부하신 것도요. 본인이 영수증을 챙기셔가지고 회사에 제출하시면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요. 장인, 장모님, 시부모도 가능합니다. 3번 갈게요. 연금저축소득공제의 한도가 연 300만 원이다. 네, X죠. 요거 올해부터 4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노후 대비 잘 하시라고 국가가 세제적으로 조금 한도를 늘려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